이번에는 부문별 원가 계산입니다. 194페이지 부문별. 이것도 마찬가지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건데 이제 부문별 하는 거는 부서별이랍니다. 부서별로 즉 말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조 공장이 있고, 그죠? 말하면 이제 제1공장, 1공장, 2공장 이렇게. 또 뭐 경리과, 총무과가 있다. 이랬을 때 이 파트가 이제 제조 파트잖아, 그죠? 물건을 실제 만드는 파트고, 이런 파트는 이제 이 공장이 모든 공장의 어떤 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조 부분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1공장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서 소요된 금액이 만약에 3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공장에 2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죠? 경리과에서 50원, 여기 뭐 경리과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거기에 사무실 비용이 있죠. 예.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에서 100원 발생되었답니다. 그러면은 이 1공장에서 만드는 옷의 제조 원가는 이 돈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여기에 경리과나 총무과에 발생된 이 금액들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금액들을 요 1공장과 2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에다가 배부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이랍니다. 배부. 그래서 이 금액들을 여기 옮겨줘야 되겠죠. 그죠? 1공장과 2공장에. 그래서 이 배부해준다. 이걸 배부해주는데, 배부해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직접 배부법. 첫째는 이제 직접 배부법이다. 이거는 직접 바로 배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상호 배부법. 그리고 세 번째는 계단식을 하기도 하고, 단계식을 하기도 합니다. 계단. 또는 단계식 배부법이다. 요 직접 배부를 하는 것은 요 경리과 있죠. 그죠? 여기서 발생한다. 요 경리과에서 50원 발생해요. 요걸 직접 1공장과 2공장에다 요를 배부하죠. 이 총무과에 발생한 이것을 갖다가 1공장과 2공장에 이렇게 배부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직접 배부를 합니다. 직접. 그 보조부분비를 배부 기준에 따라서 문제 주어집니다. 뭐 60%, 40% 또는 뭐 30%, 70%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따라 배부해주는 방법. 이걸 직접 배부법. 그 직접 배부는 아주 간단하죠. 그죠? 방법이 간단합니다. 이거는 간단하지만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게 단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상호라는 것은, 이 상호배부법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 경리과에 발생된 이 50원을 1공장, 2공장에 배부하고, 이걸 여기도 배부해 줍니다. 즉 말해서, 보조 부분 상호 간에도 이렇게 배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상호배부법입니다. 그럼 이 총무과에 발생된 이 돈도 마찬가지, 여기도 배부하고, 1공장에도 배부하고, 2공장에도 배부하는 방법, 이렇게. 이거 우리가 상호라 이랍니다. 그래서, 보조 부분 상호 간에도 그다 용역 수수를 인정해서 요 보조 부분 간에도 배부해 주는 방법. 이걸 상호라 이랍니다. 이거는 복잡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방법들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게 장점, 단점이고. 계단식이라는 것은 우에서 좌로, 요거는 우에서 좌로 배부 기준을 만들죠. 그죠? 즉 말해서 이 우에서 좌로 들어갑니다. 그 순서를 이제 경리과를 먼저 두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원래 큰 순서부터입니다. 그 배부 순서를 이제 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까지 우리 알 필요 없고, 그거는 회계학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금액이 큰 걸 오른쪽에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100원 보세요. 총무과에 100원 있죠. 그죠? 요 100원을 배부해 줍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20원, 여기에다가는 30원, 여기에다가 50원 이렇게 100원 가지고 배부했죠. 그죠? 하고 나면은 다음 이제 경리과에 이 금액 얼마가 나왔죠? 70원이죠. 그죠? 요 금액 가지고 열에 배부합니다. 40원, 30원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다 보면은 그럼 이 부서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 이 마감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되죠?
그렇죠. 계단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단식 배분법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요거는 간단, 복잡 이게 있잖아요. 요 절충 모양이다. 절충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 나왔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계산 문제 아직 시험에 출제는 안 됐습니다. 상호는. 예. 요거는 복잡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식 만드는 것까지는 나왔죠. 아무튼 이게 배부하는 방법. 아시겠죠? 예. 원리는 이해하겠죠? 그죠? 보조부분비도 원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금액들 발생된 걸 어떻게 배부해 주느냐?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계단식. 그게 194쪽에 나와 있죠. 그죠? 이따 요 관련해서 문제는 이따 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이리 오세요. 예, 잠깐 이리 보세요. 예, 제조간접비에서 이제 부문비 나왔죠. 그죠?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요 기말 제공품이잖아. 그죠? 이 기말에 이 금액, 이거 구하는 겁니다. 기말 제공품. 이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 푸는 방법 두 가지 있었잖아. 그죠? 하나는 무슨 법? 그렇죠. 평균법과 뭐가 있었죠? 선입선출법. 아시죠? 평균법과 그래서 요 기말 제공품 요거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죠? 예, 요게 바로 평균법과 예, 선입선출법이다. 요게, 예. 요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 요거 우리가 여기서는 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하자. 그죠? 예, 제가 이 공식은 여기서 딱 요거 하나 쓰잖아. 그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물론 후입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두 가지 마시면 됩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예. 요 부분은, 자, 그러면은 요거 평균법. 우리가 예, 기본서 과정 할 때 평균법 공식을 외웠었는데 기억납니까? 예. 초당 완말말. 기억납니까? 네, 그겁니다. 초당. 보세요.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조 비용 해서 곱하기 완, 말, 이렇게. 요게 평균법식이다. 그죠? 또 하나 있었죠. 그죠? 이번에는 선입선출법. 예. 먼저 들어왔는 게 먼저 판매됩니다. 그죠? 선입선출법은. 요 방법은 요 기초는 먼저 완성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단기 제조비용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말 하고 나서 기초 부분을 완성되었으니까 빼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요 식을 가지고 요 식에 대입해 버리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공식을 이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말 정후 구하는 거는 요 공식을 이용하는 게 더 간편합니다. 요 공식 좀 암기하시고 초당 완말말 아시겠죠? 간단하잖아. 시작. 초당 완말말 이런 식으로 아시죠? 그죠? 선입은 뭐라 했죠? 요게 먼저 완성되었으니까 당 곱하기 완말 초분의 말이다. 아시겠죠? 예, 요 대입하면 됩니다. 기말 정후 구하는 거고. 예,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다음 제조와 관련된 자료인데 재료비와 가공비가 모두 제조 진행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이 경우에 기말 정후를 계산하면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예, 평균법입니다.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는 지금 재료비와 가공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그냥 합치면 됩니다. 초가 얼마죠? 10만 원. 그렇죠? 플러스 당이 얼마죠? 20만. 여기다가 곱하기. 완성 수량 몇 개? 400개. 그렇죠? 플러스 말이 몇 개죠? 200개죠. 200개인데 그 제조 진행에 따라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그 완성도에 50% 해야 됩니다. 100개. 그 부분을 잠깐 잡으세요. 예, 여기서 우리는 항상 기말 수량이 나옵니다. 예, 기말의 수량이 주어질 때 기말 수량이 거기 보면 지금 200개가 나와 있죠. 200개인데 완성도가 지금 50%다. 그죠? 이때 항상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되었다.
전부 투입.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그 재료를 몽땅 공장에 투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100% 봅니다. 100%. 그럼 이 경우에는 몇 개? 200개로 보면 되죠. 그죠? 기말을.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200개를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50개, 그 다음에 또 30개, 뭐 40개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완성도를 하면 됩니다. 완성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50%가 몇 개? 100개.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요 말을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래도 그냥 완성도다. 요리 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100% 하면 됩니다. 몇 개? 200개. 제조 진행에 따라 되면 완성도 50%가 몇 개? 100개만 하면 된다. 그럼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 보면은 재료비와 가공비는 모두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그죠? 그럼 몇 개를 해야 될까요? 200개, 50%면 몇 개? 100개죠? 100개. 분의 100개다. 끝났다. 그죠? 500분의 100이잖아요. 5분의 1. 30만 원에 5분 하면 얼마? 6만 원 정다. 이게 기말 제공품 재고입니다. 6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하나만 더. 이러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분모 수량이 있죠. 이걸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라 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공장에 재료가 들어갑니다. 재료가 들어갈 때 100개가 들어갔죠. 그죠? 100개가 들어갔다가 실제 요게 완성되어 나왔는 게 만약에 70개가 나왔다. 이건 완성된 거잖아. 그죠? 그럼 지금 이 속에 공장에 지금 30개라는 재료가 지금 미완성품이죠. 그죠? 100개 재료가 들어가서 요 70개는 완성됐고 요 30개는 미완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조 공정이 있다 보니까 몇 프로 정도 진척이 됐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80%가 진척이 됐답니다. 그 공정이. 그럼 80%만큼 진척이 되었으니까 미완성이지만은 이게 80%니까 이걸 완성수량으로 환산하면 환산. 환산하면 몇 개가 되죠? 24개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완성도만큼. 그럼 80%니까 24개. 그럼 실제 완성된 거는 70개. 환산한 게 24개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계산할 때는 94개가 완성됐다고 이렇게 계산해 버립니다. 우리 이제 문제에서 기말제공 평가할 때. 요걸 뭐란다? 완성품 환산이라 합니다. 환산. 그래서 전체 환산 수량 모두 합계 몇 개? 94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요겁니다. 요거. 분모 수량. 예, 그래서 보세요. 요 수량이 있죠. 그죠? 평균 뽑을 때는 완말, 선입일 때는 완말초. 요 수량이 있죠. 요걸 뭐라 하느냐? 완성품 환산량이라 이랍니다. 완성품 환산 수량. 줄여서 우리가 환산량. 문제에서 완성 환산량 몇 개냐 묻습니다. 그죠? 그럼 무조건 분모 수량. 알았죠? 완성 환산량 물었다. 뭐라 한다? 분모 수량이다. 요걸 딱 기억하세요. 완성품 환산량 몇 개냐 물으면 분모 수량. 평균 뽑을 때는 완말. 알았죠? 선입일 때는 뭐죠? 완말에서 마이너스 초. 수량을 말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제 기말 제공편까지 했습니다. 그죠? 첫째, 가로넣기. 알아봤죠? 그죠? 가로넣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 간접이 배부하는 방법. 그죠? 그리고 또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 차이. 과대냐, 과소냐. 그리고 장소별, 부문비 배부. 그 마지막에 이제 기말 제공편까지 했다.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우리 원가회계 쪽에 문제를 좀 풀이하겠습니다. 316쪽으로 가봅니다. 우리 교재 316페이지 보기 전에 요걸 먼저 잠깐 보고 갈까요? 바로 합시다. 316쪽부터, 요 문제 먼저 조금 정리하고, 요 부분은 이론 문제입니다. 그죠? 정리를 잠깐 하고 나서 가겠습니다. 1번 보세요. 원가 계산의 목적이다. 목적. 그죠? 원가 계산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말하면은 원가 계산하는 목적입니다. 원가 계산. 원가는 원가 절감이겠죠. 그죠? 원가 절감.
예, 정확한 원가 계산하는 그 원가 기간 배분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1번 원가와 비용을 줄이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죠? 종업원의 생산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묻는 말은 가장 알맞은 것입니다. 그죠? 경영 능력을 측정하는 조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일부는 될 수는 있겠죠. 그죠? 원가 관리의 자료와 판매 가격 결정을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목적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바로 판매 가격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 그죠? 얼마에 우리가 팔 수 있는 가격 이걸 결정하는 게 가장 목적이 최종 목적이 되죠. 그죠? 원가를 알아야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그죠? 예. 그리고 기간 배분하는 것도 모두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문항이 뭘 묻고 있죠? 가장 가까운 거, 가장 알맞은 거 찾았으니까 요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나 아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원가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거. 원가를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들 때 소요된 그 경제적 가치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답을 바로 체크하세요. 4번입니다. 예,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제품 단위당 원가 항상 일정, 요거 보세요. 우리가 한 개 만들었을 때 돈이 10원 들어갑니다. 2개 만들어도 10원 들어가고 3개 만들어도 10원 들어간다. 그죠? 즉 말해서 이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는 거. 이걸 우리는 고정비라 이러죠. 고정비. 예. 그런데 한 개 만들었을 때 10원이 들어가는데 2개 만들면은 20원이 들어가고 3개를 만들면은 30원 들어가면 이거는 정비례하잖아. 그죠? 비례비. 뭐 이거는 금방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묻는 말이 단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단가 한번 보세요. 한 개에 10원이면은 2개에 10원이잖아. 한 개는 얼마죠? 5원이지. 그죠? 3개에 10원이면 한 개는 얼마? 3원이죠. 생산 수량이 증가하면은 단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잖아. 그죠? 고정비. 알겠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한 개 만들었을 때 10원, 2개 만들면 10원, 한 개는 얼마? 한 개도 10원이네. 3개 만들면 30원, 한 개는 얼마? 내는 10원이잖아. 단가가 일정하다. 무슨 비? 비례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출제되는 거. 단가가 일정하다. 잘못하면 헷갈리죠. 그죠? 단가는 고정비 하면 틀립니다. 요게 단가가 일정하다. 그죠? 요거는 총금액이 일정하다. 총액이 일정. 총액이 일정한 거는 무슨 비? 고정비. 그죠? 예. 단가가 항상 일정한 거는 무슨 비? 비례비. 아시겠죠? 예. 다음 4번의 고정비는 건물 강화 상업비는 항상 금액이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래 5번 체감비라 하는 우리가 이제 체정비다. 여기서 잠깐 볼까요? 보세요. 요거 비교하면 됩니다. 비례비하고 다시 요 적게 보세요. 비례비가 10원, 20원, 30원이잖아. 그죠? 체감비라 하는 거는 좀 체라는 거는 누적.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 안 되는 걸 체했다 이러죠. 그 체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누적. 합계 금액이 감소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체감. 그래서 한 개 만들 때 10원인데 2개 만들면은 비례비는 20원이지만 이게 18원 이렇게 좀 적어지는 거. 이게 감소되잖아요. 체감비랍니다. 30원인데 이게 24원 이런 식으로. 체감비. 아시죠? 그런데 한 개 만들 때 10원인데 이게 2개 만들면 20원 들어가야 되는데 비례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 버린다. 22원. 이걸 뭐라 할까요? 체정비. 30원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체정비라 합니다. 합계금액이 더 커져 버리는 거. 비례비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림을 나타내면 이리 되죠. 비례비는 항상 이렇게 비례합니다. 그죠? 요게 수량과 금액이라면은 요게 한 개만 항상 이렇게. 그죠? 만들 이렇게 커지잖아. 그죠? 비례비 해줘. 근데 체정비라 하는 것은 한 개 만들 점점 커집니다. 그죠? 예. 하나 만들었을 때 이게 점점 커진다. 그죠? 이렇게. 체감비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체감비.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5번은, 예.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체감하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 체감비 뜻이니까.
생산량이 커지면 금액이 점점 감소하는 체감한다. 생산량이 감소하면 금액이 점점 뭐 되죠? 체정한다. 생산량이 저하되면 체정한다. 그 답이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내려가서 7번 하나 볼까요? 중복되는 걸 빼겠습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설비 자산을 제조에 공헌했다.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부가원가. 그죠? 예. 감가상이 끝났는데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갔다면 장부상 뜰 비용은 없습니다만은 그건 원가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8번. 그 부가원가가 아닌 거, 그 바로 4번이죠. 기부금 중성비용이라 그랬죠. 불우이득에 기부하고 나면은 이거는 비용이지만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중성비용이다 이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내려갈 겁니다. 10번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10번. 아직 이런 부분은 우리 시험에 나온 애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경비 있죠. 경비라는 거는 원가액에서는 경비를 하지만은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나 비용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경비인데 이 경비를 우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월할 경비, 월할 경비다. 척정 경비, 발생 경비, 지급 경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월할 경비라는 거는 매월로 할당되는 거, 매월 지급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원가에서는 1년 기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 기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차월 2월, 전월 2월이라고 월 단위를 많이 사용하죠. 월. 예. 물론 이제 기업에 따라서 뭐 2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그죠. 3개월에 한 번 하기도 합니다만 평균 1개월 기준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월 하는 거는 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회계 기간. 한 기간에 발생하는 거 보험료겠죠. 그죠? 이런 거. 보험료라든지 감가상각비 같은 그죠? 집세, 임차료. 이런 걸 우리가 월할이다 이라고. 측정하는 거는 계량기에서 측정해서 알 수 있는 것. 전기, 수도, 가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런 건 측정경비랍니다. 발생은 이제 재고, 감모 손실, 감모손. 우리가 창고에 적재를 했는데 조금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뭐, 반품 차손비. 반품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물건이 그죠? 조금 금액이 조금 치치서 조금 비용이 발생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지급경비다. 이런 말 뜻 한 번 정도만 들어 놓으세요. 월할이 무슨 말이다. 측정이 뭐다. 하는 말 정도. 예. 다음 12번. 기회원가 나왔습니다. 그죠? 기회원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고 4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회원가는 차선책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차선책. 우리가 최선책을 선택하고 나면은 그 차선책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죠? 기회비용.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죠? 얻을 수 있는 수익. 오늘 내가 일을 하러 가서 뭐 일당 얼마 버립니다. 버릴 수 있는 걸 못 버리잖아요. 공부를 하시면은. 그죠?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라는 겁니다. 뭘 하나를 우리가 안을 선택했을 때 그 잃게 되는 효용 가치.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아시겠죠? 그 기회원가라는 거는 대체적인 용도 중에 하나를 택했을 때 다른 결과를 포기해야 되잖아. 우리는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 그걸 우리는 희생액을 기회비용이다. 이랍니다. 예. 다음에 13번 직접 재료비에 포함 여부다. 그죠? 예, 이걸 우리는 제조원가랍니다. 요 제용품을 뺀 나머지 이걸 이제 요걸 묶어서 제조원가다. 여기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조원가 될 거고, 예. 요게 말하면은 가공비죠. 그죠? 요게 기초원가. 직접원가, 기초원가를 하기도 하고. 요걸 다 된 거는 제조원가다. 그러면 지금 자 보세요. 13번. 직접 재료비는, 그죠? 직접 재료비는 가공비는 안 들어가죠. 요 직접 재료비는 가공비는 아니고, 예, 제조원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기초원가에도 들어가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직접 재료비는 가공비는 아닙니다. 근데 제조원가는 들어가야 되고, 기초원가에도 들어가죠. 만약 직접 농비를 물었다. 직접 농비는 가공비에 들어갑니다. 제조원가 들어가죠. 기초원가도 들어간다고. 그죠? 다 들어가죠. 그죠? 예. 다음 뒤로 가서 15번. 외부용. 외부용 아까 딱 세 가지.
세 가지 했습니다. 세 가지, 그죠? 전부, 실제, 사후, 요게 외부요. 전부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 사후 원가 계산입니다. 몇 번? 4번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이제 321조에 보면 원가 계산이 나오죠. 그죠? 예, 지금부터 그 이제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1번 경비 소비액이다. 자, 우리가 경비 소비액이라는 거는 지급액에다가, 그죠? 지급액에서 당미선, 전미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소비액이잖아. 그죠? 그럼 그대로 배우면 되겠죠. 자, 1번 같은 문제. 이걸 알고 있으면 간단한데, 이걸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는. 1번 같은 문제는, 예, 또 이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그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 여기 이어버리면은, 당월 미지급액은 플러스, 당월 선급은 마이너스, 전월 미지급은 마이너스, 전월 선급 플러스다. 요거만 알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구분하면 되겠죠. 그거 바로 보세요. 43만 5천 원에다가, 그죠? 예. 전기 성급 나왔네. 전선은 플러스, 그죠? 7만 원. 전기 미지급에 나왔습니다. 전기 미지급은 마이너스, 그죠? 4만 5천 원. 또, 당기 미지급액, 당미 플러스, 그죠? 플러스 8만 5천 원. 당월 선거, 당선 마이너스, 예, 9만 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고 빼면 답 소비액 나오잖아. 그죠? 답이 되고, 여기 얼마죠? 40만 5천 원 나오겠네. 예, 435에다가 더하고 빼니까, 그죠? 예, 40만 5천 원. 맞습니까? 45만 5천 원, 45만 5천 원이죠? 계산이. 43만 7만 원 더하고, 맞네, 그죠? 45만 5천 원 나오겠네. 예, 두 번째 문제는 기초제공품 구해보세요. 기초는 이거 구하네, 그죠? 요거. T계정 이러면 되겠습니다. 바로 T계정,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예, 자, 기초제공품,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재노경관, 직접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 간접비. 여기 제조원가. 요거 구해보세요. 대입하면 되겠죠. 재료비 50만 원. 다음에 제조원가는 110만 원. 농업비 30만 원. 경비 20만 원. 기말 제공품 15만 원. 딱 끝나잖아. 그죠? 학교 갔다. 그죠? 얼마? 125만 원. 125만 원에서 100만 원 빼니까 답 25만 원 나오게. 그죠? 25만 원. 아시겠죠? 그죠? 예.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4번 매출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일단 우리는 어디에 해야 되죠? 제품 계정,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초제품, 기말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학기 같다. 그죠? 이거 대입하면 되죠. 자, 4번 문제 한번 대입해 보세요. 기초제품이 얼마죠? 5만원, 기말은 18만원입니다. 그죠? 근데 제조원가가 없죠. 그죠? 제조원가 구해야 되겠구나. 요걸 구해야 요걸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제조원가는 어디서 구해야 되죠? 그렇죠. 제공품 계정. 이 계정에서. 제조원가. 요 들어가는 거,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제조간접비. 대입하면 되죠. 자, 됐습니다. 기초제품 얼마죠? 12만원. 기말은 얼마죠? 14만원. 다음, 재료비 한번 보세요. 기초가 9만원. 매입이 72만원에다 더해야죠. 기말은 빼야 되겠죠. 예, 매입에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빼니까 얼마죠? 72만원에다가 9만원 더하고 12만원 빼면 얼마죠? 예, 59만원.
그죠? 59만 원이다. 69만 원. 계산. 맞죠? 그죠? 69만 원. 다음, 농업이 발생이 얼마죠? 40만 원. 제조 간접이 발생 얼마? 51만 원. 경비료 없니? 제로. 끝났죠? 예. 합계해서 빼면 답 나옵니다. 요것도 합계. 더해가지고, 예, 빼니까 얼마죠? 158만 원 나옵니까? 요거 합계가, 172만 원. 14만 원 빼니까 158만 원 맞네. 그죠? 예. 요게 제조 원가 158만 원. 더하고 빼면 되겠죠. 그죠? 빼면 148만 원. 답이죠. 그죠? 143만 원. 아이고, 자꾸 재밌네. 143만 원. 이렇게. 158만 원에다가 빼니까. 아이고, 다시.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 계산 잘못. 다시. 예. 빼면 얼마죠? 145만 원. 예. 매출 원가는 145만 원. 예. 이상 여기까지가 이제 제조 간접비 배부까지 했습니다. 그죠? 예, 제조 간접비. 우리 이제 T 계정. T 계정해서 제조 원가 구하는 거. 그죠? 예, 매출 원가 구하는 거. 예, 구하는 이제, 예, 그거 이제 배부하는 거네. 그죠?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기말재원품이 일단은 그대로 두고. 네, 다시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이리 오세요. 요 부분, 요거, 제조 간접비잖아. 그죠? 세 가지 방법이다. 그죠? 하나는 뭡니까? 배부 방법. 하나는 요거 뭐였죠? 예전과 제 차이가 뭐죠? 과대, 과소. 그리고 뭐가 있었죠? 부문비. 세 가지. 그죠?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계단식 배부법. 다시, 요 배부 방법. 시간법 있잖아요. 시간 기준하는 거. 직접 제로비 기준하면 직접 제로비법, 직접 농업비법, 직접 원가법. 그죠? 요거, 예정과 실제, 과대, 과소. 예정이 크면은 과대, 예정이 작으면은 과소. 방법,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계단식 배부법. 요거 세 가지. 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지금 거기에 5번부터 나오네. 그죠? 5번. 예, 5번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5번 문제. 여러분들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제조 간접비 총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재료비, 농업비 이렇게 쭉 주어졌는데, 묻는 말, 시간법에 의했을 때 배부액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제조 간접비 총액이 얼마인지 보고, 이 총액 중에서 남바 3번에 배부할 금액 얼마냐 묻는 거잖아. 그죠? 제조 간접비 총액이 얼마냐? 200만 원입니다. 요 200만 원 중에서 남바 3번에 배부할 금액 얼마냐? 뭘 기준하라 그랬죠? 그 시간 기준입니다. 그럼 그 문제가 시간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총 작업 시간이 몇 시간이죠? 1000시간 중에서 남바 3번에 제주도 남바 3번에 소요된 시간은 몇 시간? 400시간. 요거 기준하면 되잖아. 그죠? 간단하잖아. 그죠? 요거 비례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몇 프로? 40%. 요것도 몇 프로? 40%. 2, 4, 8, 얼마? 80만. 알겠죠? 이게 간접 배부입니다. 하는 방법은, 요렇게 가로 비율이 같다. 그죠? 혹시 요 숫자가 딱 안 떨어지면은 새로 봐야 됩니다. 요거 대 요거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잘 안 되면은 계산기로 가지고 바로 이거 꼭 하면 됩니다. 200만 원 곱하기 400 하고 나서 나누기 1000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계산기로. 곱하고 나누고. 아시겠죠? 방법이 세 가지 있다. 예. 아래 6번. 차이 분석입니다. 그죠? 차이 분석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다. 근데 이거는 항상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환산해야 되고, 여기 주어집니다. 예정과 실제는 주어졌다. 그거 나와있는 찾아보세요. 실제가 얼마죠? 그렇죠. 85,000원 나와 있잖아요. 요 금액을 우리가 환산합니다. 잘 보세요. 예정이. 그 총제조 간접비가 10만 원입니다. 그죠?
시간이 몇 시간? 5,000시간이잖아. 시간당 얼마? 20원. 그죠? 아시겠죠? 다시 10만 원인데 5,000시간이니까 1시간에 얼마? 20원. 그걸 우리 배부율이라 그랬잖아. 그죠? 요게 시간당 배부율 20원인데 실제 몇 시간 작업했습니까? 그렇죠. 4,500시간 작업했다. 시간당 20원인데 4,500시간 작업했으니까 얼마죠? 9만 원이잖아. 그죠? 5,000원 생겼네. 예정이 크네. 무슨 배부? 과대. 예정이 크니까 과대. 적으면 과소. 아시겠죠? 그죠? 과대. 예, 이번에, 거기 보면 이제 7번, 8번, 9번 문제는 감평사 기출 문제입니다. 예, 요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7번 문제.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7번. 거기도 보니까 예정과 실제가 주어져 있죠. 그죠? 예정과 실제인데 예정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5만 원이다. 실제 소비는 얼마죠? 6만 원. 예정과 실제다. 그죠? 보니까 요거는 예정이 만 원 차이 생기는데 작다. 작으니까 뭐죠? 과소. 과소. 아셨죠? 과소 배부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예, 플러스 해야 되지. 적게 했으니까. 어디다가? 이것을 매출 원가에다가만 더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하나는 또 이 매출 원가에다가는 일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에다가 또 더하기도 하고, 기말 제품 이렇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요걸 우리가 비례 배분법 또는 보충률법. 요걸 우리가 매출 원가 가감법 또는 조정법이라 한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요 방법에 의하면은 매출 원가에 플러스 만 원이 더 들어갈 거고, 요 방법에 의하면 거기에 문제를 보세요. 거기 보면 박스를 한번 보세요. 매출 원가는 얼마 들어갔죠? 여기는 6,000원 들어가네. 그죠? 제공품에는 얼마 들어갔죠? 1,000원 들어가고, 제품에는 얼마? 3,000원 들어갔습니다. 요걸 비교합니다. 4,000원 차이 생겼네? 묻는 말 잘 보세요. 묻는 말이. 예, 보충률법에 의하여 회계 처리한다면은, 요 방법에 의해서 한다면은, 이게 보충률법, 비례배분법이잖아. 요걸로 한다면은, 요 방법에 비하여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요 방법에 의하면은, 요거보다 매출원가가 4,000원이 작다? 그렇죠? 사실 적잖아. 원가가 적으면 이익은 크다. 그렇죠? 예, 이익은 4,000원 크다. 요걸 묻잖아. 답. 정답. 이익은 4,000원 크다. 정답.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안 나왔고, 우리 시험은 여기서 끝나다. 여기서. 과소냐, 과됐냐. 요게 시험에 4번. 아시겠죠? 그건 또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예,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 8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제주간접이 20만 원 예정 배부했다. 기말의 실제는 23만 원이다. 예정은 20만 원. 그죠? 기말의 실제가 얼마? 23만 원 발생했다. 요래 발생했으니까 요 차이가 뭐가 생겼죠? 예정이 적네. 과소가 얼마? 3만 원 발생했다. 그죠? 이 과소 3만 원 했으니까 플러스 해야 되죠? 플러스 하는데 이걸 어디다 플러스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매출원가에다가만 더하면은 매출원가 가감법. 이걸 나누어 줍니다. 그죠? 매출원가에다가 일부, 기말 제공품에다가 일부, 기말 제품에다가 일부 배부하는 걸 비례배분법이라 한다. 예. 자, 그러면은 매출원가에다가만 플러스 하면은 이게 플러스 3만원, 여기에 3만원 플러스 되는 거고, 여기에 배부한다면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매출원가 대 제품의 비율은 7대 1대 2라 그랬잖아. 7대 1대 2입니다. 요게 7대 1대 2다. 그죠? 10분의 7. 10분의 7 하니까 얼마죠? 21,000원. 그죠? 10분의 1 하니까 여기는 3,000원. 10분의 2 하니까 여기는 6,000원 배부되네요. 그죠? 자, 이제 묻는 말만 보세요. 예, 지금 8번을 보니까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처리한다면 보충률법에 비하여 어떤 영향이 있느냐 물었네. 그죠? 매출원가 조정법은 이 방법이잖아. 이 방법으로 하면은 이 방법에 비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방법으로 하니까 이 방법보다 매출원가가 9,000원 크다? 맞네, 이게. 그죠? 이 방법이 이거보다 크잖아. 그죠? 매출원가가 크면은 이익은? 그렇죠. 작다. 이익은 9,000원 작다. 그게 묻는 답이 되겠죠. 그죠? 이익은 9,000원 작아진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부까지 아시겠죠? 예. 그럼 또 뒤에 이제 부문비하고 기말 재원 관계는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